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제7회 기출경향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회 기출 문제에 대한 총평은요, 비교적 무난하였다,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총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점차 실천 기술론의 문제들이 사례 제시형이 늘어나고 있다. 사례와 예시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례 적용에 힘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하신다면 사례 적용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에요. 제 8회 대비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448쪽에 기출 경향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경적 개입을 강조한 모델끼리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모델과 모델 간의 비교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이 문제의 풀이의 능력이 되겠죠.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생태체계 모델, 행동주의 모델, 과제 중심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답인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보면 생태체계 모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체계 이론.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에도 아주 기본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때는 어때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자. 그렇기 때문에 생태체계 모델은 우리가 인간의 반응과 환경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자원의 부족, 환경과의 부적합한 상태들의 문제를 분석해서 개입하는 환경 개입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사회복지의 많은 이론들이 생태체계 모델에 많은 비중, 근거들을 갖고 있죠. 두 번째, 행동주의 모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모델에 정확히 반대했던 것이 뭐죠? 모든 것이 그렇게 심리 결정적이지 않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부적응이나 문제 행동은 어때요? 환경과의 관계에서 잘못 학습된 것이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모델은 환경의 학습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과제 중심 모델은요, 여러분들 8회 대비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148쪽에 보시면 과제 중심 모델의 특성에 클라이언트 환경의 개입을 강조하였다는 문장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기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과제 중심 모델은 환경에 대한 개입 강조에서 클라이언트의 내적 동기도 중요하고 변화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과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때 또 하나 중요시 보는 차원이 환경, 바로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들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것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가. 안 그렇다면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과업이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중심 모델도 환경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히 1번과 5번에 보기에는 정신역동 모델이 있는데요. 정신역동 모델은 확실하게 아니죠. 그래서 심리 결정론적이다. 그 다음에 내적 추동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것도 무의식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뭐 이론들을 공부하셨는데요. 바로 이러한 정신분석의 심리 결정론에 대해서 반대해서 환경 영향을 강조하면서 나왔던 이론들이 행동주의 이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5번을 봤을 때에는 정신역동 모델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배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치료 모델이 있는데요. 인지치료 모델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간의 사고가 정서와 행동의 결정인자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인지, 개인의 내적인 신념, 그 다음에 해석하는 그 개인의 생각, 그 다음에 그러한 해석에 따른 믿음을 바꿔라 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지치료 모델도 아닙니다. 물론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개인은 무엇이라고 했죠?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개인의 행동은. 그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보기에 제시된 거는 확실히 인지치료 모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하게 모델끼리 환경에 대한 강조한 모델을 모은 거는 정답 4번을 택하실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 보시겠습니다.
과제 중심 모델 중 계약에서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제 중심 모델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제가 과제 중심 모델은 은근히 조금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약에서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그랬으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을 알아야겠죠.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 표적 문제 해당하죠. 우리가 과제 중심 모델에서 뭐라 그랬어요? 표적 문제는 단기 개입이고 시간 제한이기 때문에 3가지 이상 잡지 않는다. 최대 3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과제 물론 해당하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표에 어때요? 조작적 목표니 무슨 목표니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역시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과제가 있다. 클라이언트가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제들이 있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2번에서 보면은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과제 수행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어때요? 언급하고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그 외에도 과제 중심 모델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로는요. 개입의 기간이라거나 개입의 일정, 면접의 일정, 참여자, 그 다음에 개입의 장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잘 아시겠지만 뭐뭐 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떤 거 그것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맞는 것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또 하나 맞는 것은을 정리하실 때 중요한 거는요. 같은 내용을 문제 출제자에 대해서 따라서 조금 다른 표현을 쓸 수 있구나라는 다른 표현의 융통성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3번째 문제입니다. 백의 인지치료 개입 과정 순서가 옳은 것은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8회 대비서 기본서에서도 자세히 공부했는데요. 개입 과정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우선 클라이언트 자신의 뭐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지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기억이죠. 오토매틱 띵킹이라고 하는 부정적 사고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지와 정서, 행동의 연관성을 어때요?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인지적 오류의 역기능적 과정과 믿음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억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는 왜곡된 사고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현실 검증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 위에서 뭐예요? 디귿에 인지적 오류의 역기능적 가정과 믿음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그것이 과연 옳은지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음. 그 다음에는 니은이네요. 현실지향적인 사고로 해석하기. 그러니까 역기능적 사고를 현실지향적이고 건강한 사고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고 틀로 변경하도록 학습하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 하면은 커그니티브 세라피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개념들이 생각이 나시겠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어때요? 백의 인지치료의 그 과정의 순서를 기억하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백이 말했던 용어들 자동적 사고라거나 그 다음에 뭐죠? 인지적 오류, 역기능적 사고나 역기능적 가정이나 믿음 이런 용어들도 정확히 체크하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